장기 투자가 좋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면서도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맞는 펀드가 제대로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내 몸에 맞는 펀드를 선택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겠죠. 펀드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펀드 유형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투자자별로 개성에 맞는 다양한 펀드의 선택도 가능해졌습니다. 투자 심리가 흔들리지 않고 장기 투자를 실천할 수 있는 성공 투자의 지름길. 나의 투자 목적과 상황에 맞는 펀드를 선택해봐요. 과소비와는 인연이 없는 여자 배두나예요. 착실하게 직장 생활하며 5년 동안 부었던 적금 2천만 원을 2달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차곡차곡 모은 여윳돈 1,000만 원이 더 있어요. 와, 알고 보니 두나씨 알부자예요. 이 돈으로 펀드에 가입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펀드 수익률이 오르고 있다고 하다가 또 환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다가 저도 이번에 가입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는 게 도저히 있어야죠. 정말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펀드로 초반 재미를 봤던 남자 서지석이에요. 기대 이상의 수익에 흡족해했어요.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저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증시 폭락과 함께 펀드도 폭락하고 만 거죠. 솔직히 손해봤을 땐 억울했죠.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환매를 했는데 반토막 난 원금은 회복할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펀드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원금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문제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해외 펀드에 투자하기는 싫거든요. 불안한 심리에 투자를 망설이거나 무조건 환매부터 하고 보는 투자자들. 분산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 투자의 본질을 되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식형 펀드도 투자 상품이니만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처럼 주식형 펀드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서 환매 욕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수익률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펀드를 환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펀드를 환매하게 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펀드를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펀드 상품을 고르기 전에 내 성향부터 알아야겠구나. 두나야, 이 삼촌이 선배로서 얘기했었잖아. 넌 우선 지극히 안전 추구형이야. 잘난 척 하시기는. 그런 사람이 손해보셨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야. 그래도 그때 내가 서둘러 환매를 했으니까 원금의 절반이라도 건졌지. 안 그래? 글쎄요. 그때 환매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원금 다 찾고 수익까지 내고 있다고 하던데. 깊게 들어가면 가슴 아픈 얘기 그만하고 오늘 삼촌이 너 제대로 한세 가르쳐줄게. 너 따라와. 난생 처음 펀드에 투자해보려는 조카 배두나 씨와 펀드로 쓴맛을 이미 맛본 삼촌 서지석 씨예요. 두 사람 의기투합해서 펀드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켜봐요. 나에게 맞는 펀드 선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할 것은 투자 성향입니다. 공격 투자형이라면 주식형 펀드와 같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감내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노후 자금 마련인지, 주택 자금 마련인지, 여유 자금의 운영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 기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실 것인지, 단기 투자를 하실 것인지에 따라 맞는 펀드를 선택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펀드 투자 전략 1단계 포인트. 펀드 투자의 첫 단추는 나의 투자 성향을 바로 아는 것이다. 투자 성향에 따라 위험을 감내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투자 성향으로 투자를 할 경우 끝까지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투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막연하게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 20년 후 노후 준비, 결혼, 자녀 교육 자금 등 구체적인 투자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따른 투자 기간과 누구와 함께할 목표인지에 대한 책임의식도 고려한다면 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투자를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그럼 두나 우리 증권사 가기 전에 연습 한번 해보고 하자. 삼촌이 증권사 직원 역할 할 테니까. 알았어요. 이제 투자 목적하고 기간도 정리됐고 내 위험 성향도 알았으니 상품 좀 추천해 주시죠. 네 고객님, 우선 적립식으로 하실지 거치식으로 하실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적립식? 거치식?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에이, 이렇게 초보다 티를 내고 너 그래가지고 어디 펀드에나 제대로 가입할 수 있겠냐? 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자 밑바닥부터 다시 차근차근 배워야 돼 너. 1단계에서 투자 성향 등이 결정되게 되면 다음으로 경제나 증시 상황에 따라서 투자 대상을 좁혀나가시면 됩니다. 펀드의 종류에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기타 대안 상품들이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경험을 쌓으셔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펀드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시간을 내셔서 공부를 하신다면 펀드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펀드 투자 전략 2단계 포인트.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이 정해졌다면 자신에게 맞는 펀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저마다 다른 개성과 스타일을 가졌듯이 펀드도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다. 어떤 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혹은 투자금 납입 방식과 투자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된다.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분산 투자에 초점을 맞춘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왜 적립식인 거죠? 적립식이면 장기 투자해야 돼요? 굳이 적립식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두나가 이 평상시엔 안 그러는데 한번 궁금한 게 떠오르면은 이렇게 속사포로 변해요. 이해하시죠? 거치식은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흔치는 않지만 간혹 이런 손님 있을 거예요. 적립식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왜? 뭐가? 거치식? 네? 왜? 왜? 제발 얘기 좀 해봐요. 적립식 펀드는 목돈 마련을 위해서 펀드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실 때에는 투자 목적과 투자 기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 상황이 바뀌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주가 상승기보다 주가 하락기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가 하락기에 가입하셔야 평균 단가가 낮아져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펀드를 가입하실 때에도 한 상품보다는 여러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매가 중요합니다. 정시펀드를 환매하실 때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미리 환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투자 목표도 정했겠다. 무조건
장기로 가는 거야. 아마도 마이너스가 나면 마음이 달라질걸? 내가 삼촌인 줄 알아? 주식형 펀드는 지난 5년간 누적 수익률이 107.28%에 달했다고. 장기 분산 투자.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해보자고. 오케이? 까불지 말고 이 펀드는 가입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 알고 있어, 삼촌. 알고 있다고 나도. 반토막 펀드에 우는 투자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펀드 투자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생겼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바로 세워두지 않으면 결국 심리게임에서 지게 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 성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투자와 환매의 타이밍.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원금 손실의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투자 기회를 잡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장기 분산 투자라는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한다면 펀드로 2번 우는 일은 없겠죠.